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배팅 유희씨의 신손입니다. 자, 오늘은 1월 17일 일요경마 준비되어 있고 역시 박남규 위원 그리고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지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요 편성이 그래도 뭐 루즈하지 않고 네. 나름 재밌는 편성이 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토요 경마 좀 빡시면 일요 경마 좀 루즈했는데 상당히 재밌는 편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바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박 의원께서는 이경주하고 오경주를 승부를 보고 계시고 김태훈 기자가 4경주, 7경주. 저는 정말 오래간만에 척경주입니다. 1경주 한번 노리겠습니다. 1경주하고 10경주 노리고 있는데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1경주부터 먼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경주는 국산육군의 첨자에 있어 있고 신성훈이의 첫 번째 승부처. 이 경주를 보는 이유는 뭐 편성이 상당히 좀 세지가 않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노리는 마필이 완전히 지금 비인기마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조지는 순간에는 바로 한방까지 중배당 단통으로 첫 경주부터 한번 과감하게 때려 먹고 아주 중반 후반 경반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1경주는 신승훈의 또 승부만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가 첫 경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배당판의 분위기는 1번에 초원의 창간을 중심으로 2번에 금곡성, 3번에 무한킬러 이렇게 좀 잡히는데 다 이서 못 믿는 말들 아닙니까? 일단 편성은 뭐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에요. 센 편성은 아닌데 어쨌든 초원의 창가가 뭐 데뷔전에서도 가능성을 의심을 했었던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주 어쨌든 일반 게이트에서 편안하게 가는 선행이기 때문에 뭐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충분히 많이 해줄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이 3번만 무한킬러라는 마필도 혈통적으로 보면 터블러스 스톰 자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혈통적 기대치는 좀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뭐 이만한 편성이라면 그래도 1번, 3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평 기자. 이번 주 1경주는 10마대 간의 접전 경주고 여건상 1번마 초원의 창가가 가장 유리합니다. 데뷔전체 선행 같고 직전 경주는 종반 걸음 좀 올라오는 걸음이었습니다.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능성이 높다면 1번마 초원의 창가가 가장 유리하고요. 후차권은 난해합니다. 싹수가 있었던 이번 김곡성이나 3번 무한킬러 어쩔 수 없이 안쪽이라서 인기만 잡혀주는데 이번 경주에서 만약에 배당이 나와준다면은 11번마 늘푸른 코코넛 마필 요 마필 주행검사 때는 뭐 그냥저냥 뭐 썩 눈에 띄는 그런 신만은 아니었는데 뛰는 자세가 주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차피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신마들이기 때문에 11번 늘푸른 코코의 주폭 자체가 상당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터진다면은 11번마 늘푸른 코코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먼저는 뭐 늘푸른 코코까지 안 갈 겁니다. 안 가고 이번 경주는 진짜 뭐 개인적으로 노리는 마필 한 마리를 넣고 주력 단방. 자, 오죽하면은 척정지를 추천드리겠습니까? 그만큼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중배당 한 방. 근데 제 생각에는 바람이 좀 불긴 불 같아요. 바람이 그러나 불든 말든 한 방의 가치는 충분히 노릴 만한 넷이다. 1경주 신승훈의 승부처 기대해 주시고요. 자, 2경주 박남규 위원의 충경주입니다. 국산 조건의 1200 결정 경기로 나와 있고요. 자, 이 배당판 분위기는 이번에 다이돌핀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다이돌핀을 중심으로 1번에 MJ 하스의 강력한 인기가 나와 있고요. 이제 8번 정상의 빛이 좀 팔리는 그런 구도가 연출될 듯한데요.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경주도 뭐 확실하게 믿을 만한 마필은 없지만 인기리만 이번만 다이돌핀이 그래도 좀 낫다라는 느낌입니다. 직전 경주 뭐 이빨이 타서 생각보다는 실망이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실망이었지만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했고 전개 자체도 뭐 선입이든 선행이든 괜찮기 때문에 인기는 하지만 이번만 다이돌핀이 좀 더 낫고요. 후차권은 뭐 1번 MJ야 8번 정상입이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터진다면은 3번마 리트렌제스 3번마 리트렌제스가 아니겠느냐. 직전 경주가 부진마 편성에서
기대보다 좀 실망이지만 마체 생긴 게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잘생겼고 마방에서도 좀 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인 만큼 이번 놓고 공략하는데 인기만 1번, 8번도 가능하고 터진다면 3번만 리트렌제스까지도 도전권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랑의 위원 추천입니다. 이번 경기는 정말 혼전도가 높은 데 있습니다. 뭐 인기마필들의 믿음도가 좀 떨어지고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죠. 뭐 최고 인기마필인 다이돌핀도 다 좋아요. 뭐 무제한 기술 기승했고 안 좋게 있고 편성도 오르고 다 좋은데 지난번에 레이스가 기가 막히게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성적밖에 못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뭐 다이돌핀도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그런 레이스죠. 따라서 저는 이번 경기 컨디션 변화가 뚜렷한 마필 한두를 노리고 가는데 주력은 복대복 막권으로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려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말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출전 두수는 13두에 달합니다만 출연료가 출연해고 델말적 중에서 저평가된 마필 그거 한 마리 노려간다면 상당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 박랑의 위원의 추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삼경주 국산호군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 이번 이제 삼경주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5번에 골든뮤직이 강하게 지금 매수기를 형성을 하면서 뭐 7번에 티스킹이라든지 또는 이제 9번에 큐피드 파크가 잡힐 텐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승문자로 가는 마필들이 역시 좀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티즈킹이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무너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선행 가능성이 역시 높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무시는 못하는 그런 마필이고 5번 골드뮤직은 뭐 데뷔 전에 선행 갔었던 마필인데 이번 경기 선행은 좀 어려워요. 아마래도 뭐 티즈킹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골드뮤직은 따라가도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5번, 7번을 그래도 기본 막건으로 봐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3경주 약간의 우열 자체는 좀 드러난 경주로 보여집니다. 저는 7번마 티즈킹이 인기림하지만 그래도 이번 경주 이 정도 편성에서는 입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선행 가서 생각 외로 실망이었지만 33조에서나 다카시 기수, 김혜성 기수 모두 다 기본 능력이 괜찮은 마필이다라고 한 만큼 7번 티즈킹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는데 5번 골드뮤직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행 못 갔을 때 아직 100%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불안 요소는 분명 있고요. 배당을 좀 노려준다면 8번마 정상대기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발주가 좀 좋지 않았고 좀 무리해서 나온 바람에 걸음 자체가 아예 안 나왔습니다. 걸음이 밋밋했는데 발주만 잘한다면은 10월 31일 정도의 경주력 그 정도라면은 도전 가능하기 때문에 터진다면은 8번마 정상대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5, 7, 9 세 마리가 앞선인데 그 중에서 7번에 그래도 가장 빠르겠죠. 빠르죠, 예. 그리고 이제 5번에 골드뮤직 선입으로 따라가는데 만약에 어부지리 취입이 된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8번의 정상대기를 하고 1번의 굿모닝 퓨전도 안쪽에서의 승부는 상당히 재밌어요. 지난 그 10월 살에 있으면 그 진영의 그 상당히 강마 아닙니까? 그 구매에서 종반에 날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행권 경합이 좀 치열하게 전개된다면 어부질이 얻을 수 있는 복병은 1번과 8번이 배당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경주 국산호군의 1000m로 편성되는 김태형 기자의 첫 번째 또 추천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4번의 관악대부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7번의 서울퀸 인기권이고 나머지 2번의 금강축제, 8번의 갈색바람 이런 말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자, 박영 교수님요. 전반적으로 나타내죠. 이게 천마타기 때문에 그 숨어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레이스예요. 다 나름대로의 한 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1000m라면 다시 한번 오모 급시우 뭐 지난번에 노리고 가서 좀 아쉽게 사차게 머물긴 했지만 다시 한번 1000m라면 급시우는 뭐 1000m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모 급시우가 이편상에서는 상당히 재밌지 않나. 복병 마필로스의 매력은 가장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상당히 입상 가능한 많은 혼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3번, 9번을 빼고는 전부 다 입상 도전 가능한 전력이고요. 배당 자체는 노리는 경주입니다. 일단 제가 노리는 마필은 1000m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충분히 컨디션이나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이번 경주 따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했는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재밌습니다. 더군다나 배당 자체 메리트도 있습니다. 뭐 후차권을 한 방으로 압축하기는 어렵지만 후차권 3-4방 가져간다 하더라도 배당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배당 메리트를 보고 접근하는 첫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강축이 없네요. 네, 없어요. 사도 못 믿습니다. 지금 뭐 선행 나가면 좋은데 뭐 이번에 금강축제가 문제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되는 말이 거의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인기마가 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김태형 기자 믿고 한번 배당 노리는 승부처 4경주 준비되어 있고. 자, 5경주가 이제 혼합사고는 1200인데, 이게 이제 박남기 의원이 또 후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5경주 보시면 이번에 한빛나라 중심으로 이제 배당은 들어가는데, 57kg 조금은 과중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2번 중심으로 뭐 8번의 금케라라든지, 11번의 드라곤, 빌리지 이렇게 잡혀 있는데, 김태형 기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번 주 5경주 충마 없는 난타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이번만 한빛나라도 여건은 괜찮고 능력 좀 더 있겠지만 늘어나는 57, 이 57이라는 부담 중량이 분명 변수가 될 수 있고 기본적인 사이즈는 8번만 금케라가 가장 세 보입니다. 직전 경주도 완벽한 낙승, 뛰면 뛸수록 걸음이 좋아지고 있는데 바뀐 기수가 얼마나 이 마필을 잘 제어할지 여기 딱 변수고요. 저는 복부만 딱 두 마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세영 기수로 교체가 된 5번마 황금들판 최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 다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문세영 기수로 교체했습니다. 의지 자체나 여건 자체 상당히 재밌는 마필이 5번마 황금들판이고요. 배당이 터진다면 13번마 카이젠 포스란 마필도 15주 만에 출전하고 있지만 요 마필도 기본 싹수는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조만간 분명 한번 제대로 쏠 텐데 신현철 기수가 직접 훈련까지 하면서 나름 준비는 좀 변화를 줬기 때문에 변수라면 13번마 카이젠 포스도 터뜨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남기 위원의 추천입니다. 이번 경주가 그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들의 경계가 굉장히 얕은 그런 레이스예요. 뭐 액면은 뭐 지난번에 입상을 했던 한빛나라, 금케라, 드래곤 빌리지 이런 마필들이 인기 배당반은 주도하겠습니다만 이게 숨어있는 보평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더군다나 뭐 컨디션의 변화까지 뚜렷한 그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경주 뭐 제 관리형 마필이 한도 있어요. 컨디션의 변화 또 뭐 편성 이런 거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주는 뭐 직전경주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복대복 막군까지 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보여주는 그림보다 앞으로 보여줄 그림이 더 많겠죠. 훨씬 많죠. 힘도 조금 이제 점점 차오르는 상태가 있죠. 되겠고, 그래서 액면을 능가하는 잠재 능력만 한 마리 또 박남기 위원이 또 째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배당 같은데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6경주가 국산 5번의 1400 핸디캡인데 이 6경주가 재밌습니다. 이게 이번에 삼바 페스티벌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거든요. 3번의 롤링스타라든지 8번의 광속인데 근데 다른 만들수이 안 보여요. 없죠. 예, 뭐 인기만 접종용이라고 봐야죠. 일단 이번 삼바 페스티벌은 56.5kg 또 그리고 지난번에도 좀 대기로 팔리고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경기는 뭐 편성을 약해졌고 또 하나는 너무나 편안한 선행입니다. 이게 뭐 선행을 막을 마필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이번 삼바 페스티벌은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3번은 롤링스타도 기복을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힘이 좋은 마필이죠.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상대적으로 8번뭐 강속은 역시 거리적인 부담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1400에서 3차까지 왔지만 그 이상의 전력을 발휘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에서는 2번, 3번이 기본 막군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6경주 저도 전력상 어느 정도 우열은 드러나는 경주가 아닌가. 직전 경주 입상이 실패했지만 이번 삼바 페스티벌과 3번 롤링스타가 낫습니다. 선행 선입도 가능하고 중반 3번은 중반 무빙화도 되고 두마피 낮고 변수는 10번마 토르브라운 정도가 약간의 어버지리성 항상 아쉬운 추임력을 보여주는 마필인데 만약에 2번 3번이 뭐 주로의 영향이나 초반에 무슨 변수가 싸우게 된다면은 막판에 올라온 마필은 10번마 토르브라운 정도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삼바 페스티벌이 56kg 이상에 달아가지고 좀 불안한 모습에서 물론 뭐 입상권에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뭐 나름 선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면은 좀 봐줄만한 정령이 된다. 특히 또 적응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 선행가들이 없어요. 너무 편하죠. 전개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번, 3번 두 마리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거 맞는 좀 인정할 수 있는 마크 같습니다. 변수가 있다면 이제 8번, 10번 정도 체크가 되는 구도. 인기 만점점 구도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경주 김태형 기자 추천 경기입니다. 혼합사고의 1400 핸디캡이고요. 이번 경주가 자, 이번에 인디러너 중심으로 배당 돌아가거든요. 이번 중심으로 이제 13번의 천행이라든지 또는 7번의 사천왕이 좀 잡히는 편인데, 여타 또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많았죠. 이게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레이스긴 해요. 어쨌든 이번 인디러너는 단독 선행을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기복마 레이스에서는 역시 뭐 선행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따라서 인디러너는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관심은 그래도 13번 천행이지 않나 싶어요. 문세현 기수의 기주 교체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그거. 물론 이 천행이라는 마필도 그렇게 능력만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에 여력은 없지만 뭐 지난번에 부진을 충분히 만회해 볼 수 있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면에서는 그래도 13번 천행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때 이세만 특별임주라서 그런지 그렇죠. 조금은 네, 좀 아쉬운 모습이 남겠죠. 있거든요. 일반 레이스라면 한번 끼리 채겠지 않겠냐는 생각도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리고 김태형 기자의 추천입니다. 일단 이번 주 7경주는 기복마다 가는 훈련경주입니다. 제가 원래 고민해가지고 A급까지 해볼까라고 했었는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노리는 마필에 대한 자신감은 있는데 후차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될 만한 마필들이 너무나 많고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 제가 노리는 마필은 경주 복귀상, 취재 내용상, 그리고 마방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상, 그리고 의지상 모든 게 확인이 됐는데 상태나 그 배당 자체도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실수하지 않는다면은 입상 가능한 그렇게 뭐 자신감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인데 후차권을 현장에서 얼마나 압축하느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로 보여지고 배당 메리트도 괜찮고 모든 여건 자체가 딱 맞는 그런 마필 한 마필을 무조건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게 뭐 숨어있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경주에서도 조금 이제 능력은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정렬 과정에서 잦은 실수로 인해가지고 못 들어갔다는 판단하에 정상적인 페이스라면 당당한 그런 이번 경주는 대가리까지 지금 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김태형 기자 자신하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한 A급 승부에 준하는 경주를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김태형 기자의 추천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 국산 사고량 1400 핸디캡이고요. 이번 경주는 자, 이번에 위너스 글로리 중심으로 배당 들어가거든요. 이번 중심으로 7번의 라운 트로이라든지 8번의 청마성 잡히는데 좀 다른 말들 안 보입니까? 그렇죠. 뭐 이번 경기도 뭐 능력이 우열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인기만 잡히는 경주죠. 2번, 7번, 8번. 일단 이번만 위너스 글로리는 50일의 분담 중량은 정말 매력적이죠. 뭐 김동수 기생가 기생했지만 뭐 선에 다 되는 마필이고 7번 라운 트로이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공부해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매력이 정말 많은 마필입니다. 다들 인정이 되고 반대로 이제 상대적으로 청마성은 역시 1400이라는 경주거리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죠. 사이즈도 사실 뭐 2번, 7번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연출을 해내기는 쉽지 않다. 어쨌든 2번, 7번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저도 이번 경주는 2번, 7번 대끼리 막권이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만 위너스 글로리는 이번 주 출전마 중에 가장 확실한 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최근 두 차례 대상 경주에서도 가능성 있는 그런 보여줬고 두 번 다 컨디션 자체가 완벽한 베스트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8번 천마성이란 마필이 직전 경주 라운트로이를 이기긴 했지만 이 천마성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그런 마필에 반해서 7번 라운트로이는 직전 경주 오랜만에 출전이었고 아직 보여줄 거는 훨씬 더 있다는 점 그리고 잠재는 데도 훨씬 더 좋다는 점에서 2번, 7번 한방 인정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비록 라운트로이가 지난번에 청마성에게 깨지긴 했으나 그때는 뭐 휴양하고의 그렇죠. 첫 출전이고 이번에는 좀 더 라운트로이는 동일 중량인데 청마성에도 3kg가 늘어나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으로 본다면은 이칠 한 방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구경주 혼합 2군의 1700 핸디캡입니다. 구경주는 이제 이번에 큐피드 파워 중심으로 배당 들어가거든요. 이번 중심으로 7번의 더블 드래곤 팔리고 있고요. 4번의 누리나라에도 만만치 않게 또 배당판을 잠시 있게 들어갈 텐데 자, 박영 교수님은? 일단 뭐 이번 경주도 큰 배당보다는 인기마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이번 뭐 큐피드 파워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뭐 기술적인 선행도 가능하고 뭐 선입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가장 안정적인 레이스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7번마 더블 드래곤도 지난번에 인기 1위를 기록하고 좀 아쉬움을 남겼죠. 1000m 하다 보니까 좀 상대마들의 선전과 맞물리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오히려 1700에서는 더블 드래곤이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충분히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52의 부담 중량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따라서 2번, 7번이 역시 이번 경주 역시 기본 막권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구경주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있는 능력마들 간의 접전 경주인데 저도 2번마 큐피드 파워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행선입 자유롭고 아직 상승세의 능력마고 2번 인정하는데 후차권에서는 3번 해랑강자, 6번 승리여제, 7번 더블 드래곤 3번, 6번, 7번 세마필이 싸움이
예상이 되는데 7번도 가능합니다. 괜찮고 6번 승리여제도 직전 경주 기대보다는 실망이지만 좀 더 보여줄 거로 믿고 그리고 좀 더 재밌어 보이는 마표는 바로 3번만 해당 강자입니다. 11월 22일 경주가 상당히 여유있게 외곽을 두면서 입상했는데 직전 경주는 기대보다 실망이었지만 지금 상태는 여전히 좋기 때문에 3번만 해당 강자가 배당 메리트를 감안했을 때는 좀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느린 노래는 좀 짧다고 봐야겠죠. 우리나라는 짧죠. 예전에 그 1400 이상 가니까 빨리 맥을 못 추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또 지난 입상 때문에 좀 잡혀있는데 뭐 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문제는 7월에 더블 드래곤이 지금 승분전을 지금 혼합 2군 레이스에 나온 것이 좀 마음에 좀 걸리는 대목인데 이 3번의 해당 강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오버페이스예요. 이게 초장에 좀 14초 대 초중반 정도로 좀 다미를 하고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13초 7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무리를 했고 무리를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면서 받아간 성적인데 힘만 안 배되면은 뭐 1700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이게 이제 앞서 6번의 승리여제도 안쪽을 째고할 수 있는 뭐 중장거리는 충분히 검증이 될 말이기 때문에 7번보다는 2번을 중심으로 가시더라도 3번의 해랑강제라든지 6번의 승리여제 이 두 마리는 반드시 한번 배당도 더 좋아요. 4번, 7번에 비해가지고 두 마리는 반드시 또 노리고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서 자, 10경주 혼합 1군의 1900 레이스가 준비됐습니다. 신승훈이의 또 후반 승부고 이번 경주 14도 충전에 굉장히 난전인데 뭐 제 개인적으로 좀 지난번에 너무나 아쉬웠던 종반에 또 진로 선택이 있어가지고 아쉬움 때문에 못 들어온 한 마리 다시 한번 노리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한번 강력히 한번 승부처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배당 굉장히 좋아요. 액면 배당판의 흐름은 7번의 해마루 중심으로 11번의 위닝 앤디와 3번의 바다질주가 8일 텐데 해마루도 솔직히 그냥 다온 느낌이에요. 그렇죠. 사실 뭐 위닝 앤디도 마찬가지예요. 저 뭐 대기로 팔리는 두 마피를 다 정말 좀 약하게 보고 싶은 그런 레이스인데 이 해마루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지난번 1400이어서 전 들어왔다고 봅니다. 물론 뭐 저도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해마루를 약하게 데려갔는데 이게 주행악벽기가 좀 사실 좀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1400이니까 그나마 직선 주로가 길고 하다 보니까 들어왔는데 1900은 역시 장담을 못하지 않나 아야 그렇게 보여지고 11월 위닝앤디도 57.5회 부담 용량은 너무 무겁습니다. 따라서 뭐 위닝앤디도 그렇고 해마루도 그렇고 다발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5분마 진명불패가 뭐 비록 승문전이긴 합니다만 이미 보여줄 거 다 보여준 마필들인 거에 비해서 진명불패는 그래도 아직 보여줄 거리 매력이 있고 또 53.5kg 부담 중량도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는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진명불패가 상당히 매력적인 마필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책임탱이죠. 일단 이번 주 10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 입상을 한 7번 해마루, 11번 위닝앤디, 12번 구만석 세 마필 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무겁고 해마루는 악벽 때문에 거리가 좀 부담스럽고 인기마가 싹 다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인데 그래서 어부지리성 마필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저는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2번마 부전자전이 되겠습니다. 뭐 최근 항상 열심히 좀 타고 있는 마필인데 다카시 기수의 52.5, 52kg 직전 경주 정도보다 조금만 더 나와준다면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마필도 절대 뭐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아니라 선입권 전개도 가능하고 꾸역꾸역 뛰는 마필이지만 이번 경주 인기마들의 과부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물어준다면은 터진다면은 이번마 부전자전이 상당히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야말로 뭐 난전의 연속인데 뭐 7번의 해마루 절대 추월 안 가죠. 저는 이게 그 지난번에 그 파랑주의보를 레이스 지난번에 그 11월 12일 했잖아요. 파랑주의보 녹화하면서 해마루를 과감하게 뺐는데 그 들어와가지고 24배짜리 배당 놓쳤습니다만 저는 전혀 후회 안 합니다. 한번 인기만 과감하게 자를 때는 자르고 가야 또 승부는 멋진 승부가 또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기 역시 7번 해마루 같은 인기만을 뭐 추월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물론 안건을 갈 수는 있으나 충박감은 따로 있다. 역시 뭐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숨어있는 사연을 지니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연과 함께 시원하게 한번 배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경주 신승훈의 승부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200 핸디캡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정말 이건 난전이 예고되는데 오히려 또 이게
뭐 들을 말은 몇 마리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5번 에이스피닝과 7번의 클래스데일이 강세를 보이면서 1번의 베스트로드 3마리가 중점이 팔리는데 이게 앞선도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좀 치열하긴 한데 저는 뭐 능력이 오히려 역시 드러났다고 봐요. 일단 에이스프링이 부담 중량이 5.5kg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이 마필은 뭐 선위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뭐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1200이라면 뭐 저는 극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7번 컬러즈 데일도 이게 승운전인데 4.5의 부담 중량이 빠르죠. 52kg의 부담 중량이라면 컬러즈 데일도 뭐 앞뒤가 다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뭐 정계적인 어떤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래도 5번, 7번을 전 기본 마크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김땡이죠? 일단 이번 11경주는 능력상 3파전입니다. 1번 베스트로드, 5번 에이스 스피닝, 7번 컬러즈 데이즈. 세 마필의 전력이 한 수입니다. 일단 1번 베이스로드는 직전 경주 1번 게이트 최적 전개하면서 성광이란 마필의 5마시차 낙승, 걸음 자체가 또다시 확 늘어났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승군 전에 8주 만에 출전하지만 상태는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1번 베이스로드 나름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고 5번 에이스 스프링도 직전 경주 여유 있는 우승이었습니다. 단지 늘어난 1200거리와 그 늘어난 부담 요게 변수인데 일단 직전 경주 낙승이었고 컬러즈들도 뭐 김기배에서 문수영 기수 능력이 뭐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더 있는 마필이라서 무조건 1번, 5번, 7번 세 마리에서 끝나는 경주인데 저는 세 마필 다 엇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배당 메리트가 좀 더 있는 1번 놓고 공략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머지 말들은 솔직히 뭐 느낌 없죠. 근데 7번 클래스데일의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에이스피닝은 부정이 좀 5kg 이상 늘어났고 클래스데일은 부정이 4kg가 빠지면서 이게 4세 순발인데 지금 52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마필이 선취입이 다 돼요. 9월달에 보면 기가 막히게 취입으로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7번의 클래스데일이 가장 그래도 능력은 비슷하나 조건은 제일 유리하다. 7번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과 1번 이거를 이제 후공으로 이제 노리시는 게 좀 전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7번, 5번, 1번 순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자, 좋은 한 주 멋진 배팅으로 좀 좋은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